당뇨병이 생긴 상황에서 과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과일이 달아도 너무 달기 때문에 양을 좀 줄이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뇨병은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비만한 이형 당뇨병에서 예. 비만 대사 수술을 했더니 당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예. 물론 이분들이 다시 살이 찌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완치라고 부르지는 않고 종양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해 지금은 없다. 지금은 안 보인다. 그 외에도 이제 하루에 한 800에서 1000kcal 정도로 초절혈량식을 해서 체중을 한 15kg 정도 뺐더니 또 당뇨병이 사라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지금 이제 그 펌프 치료가 자동으로 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펌프 치료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된 거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거는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를 보내 가지고서 이제 인슐린 펌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뭘 차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완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세포 치료 면에서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만들어서 체내에다가 심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형 당뇨병의 완치 혹은 관해까지 가게 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초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연구가 되고 있고요. 병의 종류에 따라서 과거에는 care, not cure라고 했지만 cure에 가까운 그런 수준까지의 치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네. 신장내과로 네. 이제 환자가 예. 진료받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되는 협진 체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사고체 예거율이 3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장내과로 보내드리고요. 왜 보내드리는가 하니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미끄러운 언덕처럼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서 이제 말기 신부전, 투석이나 신장이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장내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런 투석이라든지 이식으로 가는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보내드리는 건 뭔가 이상하면 보냅니다. 이상하게 이분이 갑자기 단백뇨가 늘었네. 이상하게 그 빠른 속도로 신기능, 사고체 예고율이 떨어지네.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 외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신장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대체하는 대체제로 바꿨을 때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설탕에 칼로리는 많은데 뭐 식이섬유도 없고 미네랄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단맛이 주는 그 심리적인 위안이 있어요. 이 딱 들어갔을 때 긴장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할 때 달달한 거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설탕에 의해서 계속 단맛을 찾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설탕 대체제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겠느냐 할 텐데 뭐 꿀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 다른 이름의 설탕입니다. 올리고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올리고당도 일부는 잘 소화가 안 되게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단맛을 내고 흡수가 되는 형태라 그러면은 설탕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체 감미료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뇌를 속이는 거죠. 설탕이 아닌 물질이 소량이 들어와서 단맛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서 단맛처럼 느껴지게 되는, 굉장히 강한 단맛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식후에 뭐 혈당 스파이크도 덜 나오게 될 거고 할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성공을 못합니다. 대체 감미료 혹은 인공 감미료를 많이 섭취했을 때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용 범위 내에서 그 소량을 이제 섭취한다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많이 드시게 된다 그러면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장내 세균총이 변화하면서 그게 이제 비만이나 당뇨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설탕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식후에 과일을 먹어야 될까 네. 말아야 될까? 일단 당뇨병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과일을 뭐 드시는 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은 과당이 있긴 하지만 과당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네, 식이섬유가 또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비타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이거를 갈면 좀 달라집니다. 아. 갈아서 주스로 만들었을 주스로 때는 만들어서. 이제 그 식이섬유라든 이런 부분들을 섭취를 좀 덜 할 수가 있고요. 예. 시중에 유통하는 그런 형태의 주스를 만들어 버리면 예. 식이섬유가 들어 있으면 유통이 잘 안 된대요.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오. 그래서 섬유를 다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완전히 설탕물을 먹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갈아 드시는 건 정도 좋고 즙을 짜 버리면은 또 예. 조금 또 나쁘게 되고 예. 유통되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은 설탕물처럼 돼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둘째는 당뇨병이 생긴 상황에서 과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과일이 달아도 너무 달기 때문에 양을 좀 줄이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과일을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완전히 뺏지는 말고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나 후식 조금 한쪽 나오잖아요. 정도? 예, 예. 그 정도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당분이 있는 거는 좀 혈당을 덜 올립니다. 먹는 순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식에 따른 혈당 반응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재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드시면 문제가 없는지를 보시고 한번 드셔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좀 착용하시고 한 2주 정도 하시면서 이것저것 드셔보시면 나는 이 음식은 맞아. 이 음식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